안녕하세요. 건양의대 정보의학 교실의 깜신 김종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연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실습까지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금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구실에서 녹화를 하네요. 원래 낮에 이렇게 시간이 나지 않는데 잠깐 지금 진료 전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또 알차게 한번 또 짜투리 시간을 써보자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진행할 내용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이제는 조금 빅데이터스러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국건형 사기, 저희가 지금 가지고 하는 데이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의 데이터고요. 그게 이제 사기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에 해당하는 사기 조사에 참여한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하는 일들을 통계적으로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앞에는 빠졌는데 좀 이따가 듣다 보면은 왜 뺐는지 아실 수 있겠지만 정규분포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등분산 유무를 확인하고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해보고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한번 골라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평균 체중도 확인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P값도 구해보고 덴시티 플롯도 그려보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n04ky.csv 파일들을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저는 물론 이제 다 불러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n04 언더바 ky라는 n04 언더바 ky라는 변수를 만드시고요. 여기에다가 read.csv 파일을 이용해서 담아보세요. 참, 이전에 먼저 경로를 설정하셔야 앞으로 하는 일들이 수월하게 다들 따라오겠죠. 여기에서는 set working directory 해가지고 제가 지금 파일이 있는 주소는 데스크탑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에 있는 graduate 폴더에 넣어놨거든요. graduate는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 강의할 때 쓰는 폴더인데 이걸 먼저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홈 데스크탑에 있는 graduate 폴더로 워킹 디렉토리를 세팅을 한 거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set working 디렉토리에 와서 소스 파일 로케이션을 찾아가지고 하시거나 choose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중에 정말 이제 데이터가 정말 커지면 RStudi오로 돌리는 것 자체가 또 컴퓨터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R 프로젝트의 원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UI가 없는 그런 터미널 창을 이용해서 R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set working 디렉토리와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get working 디렉토리라는 함수 이런 것들을 자주 또 이제는 제가 이제 기본 왕초보 탈출이긴 한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초보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앞에 강의에서 왕초보 탈출 1강부터 43강까지의 내용에서는 조금 덜 다루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get working 디렉토리는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파일을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 곳을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set working 디렉토리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폴더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되게 자주 쓰이는 명령어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set working 디렉토리를 통해서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는 경로 없이 파일 이름만
쳐 넣는다고 해도 따라오게 됩니다. ky.csv라는 파일을 불러오는데 헤더 첫 번째 그 줄이 컬럼의 제목인지 아니면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담겨 있는지를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줄은 각 변수 이름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rue, 헤더는 true, 첫 번째 줄은 제목, 데이터가 아닌 제목이라는 의미로 써주고요. 그리고 separate에 대한 옵션은 컴마 separated value죠. 콤마 CSV 파일로 되어 있고 CSV 파일의 개념 자체가 콤마 separated value이기 때문에 separated에 대한 옵션은 콤마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드려 볼게요. 자, N04KY 지금 아래 터미널 콘솔 창에서 잘 에러 없이 수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N04KY의 뭔가 값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 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뷰 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값들이 담겼는지를 직접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요. 변수 제목들이 위에 쭉 있고 안에 이런 값들이 쭉 담겨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엑셀 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이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 기능들 찾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 그렇게 보는 건 데이터 과학자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str 함수를 이용해서 n04_ky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짜로 값들을 한번 보고 싶을 때는 헤드 이렇게 해서 n04ky 해서 몇 줄 정도는 직접 한번 열어도 보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살피셔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살피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뭐 또 딱 한 줄만 또 보고 싶다 그러면 n04_ky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행 그리고 딱 열은 전부다 그러면 이제 비우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줄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시는 이런 연습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뷰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자꾸 건들게 되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은 제가 샘플링을 해서 3만 개 미만의 데이터 24,871개 정확하게는요 데이터로 양을 줄여놨기 때문에 뷰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여기서 직접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일부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렇게 뷰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 자체가 컴퓨터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점점 더 이와 같은, 이제 여러분들 빅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살피실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전처리가 정말 중요하죠.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의 꽃은 전처리고 노가다도 전처리고 전체 업무의 70~80%가 전처리입니다. 때문에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중급자에 맞는 가장 쉬운 전처리 방법을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NA 값은 0이 아닌 비어있는 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값들이 잔뜩 있으면 여러 통계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상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결과 함수에서 NA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함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NA 값을 먼저 지워주거나 NA 값을 포함한 행들을 모두 지워주거나 또는 NA 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주거나, 이걸 이제 imputation, 전문용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전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수업에서 가르쳐 드릴 건 일단은 NA 값이 포함된 행들을 다 지워주는 가장 쉬운 전처리 방법이죠. NA 값을 다 지워주는 방법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04_min 이라고 해서 이제 미니멈하게 NA 값이 포함된 거 다 지워주면은 양이 줄 테니까요. 이렇게 하고 n04_ky 이런 식으로 해서 n04min이라는 변수에 NA omit은 NA 값이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를 전부 다 지워줘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n04ky가 보시면 24,871개의 관측치가 16,099개로 확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제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직접 보시고 싶을 테니까 아직은요. N공사 설명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N공사 KY에서는 A 값이 포함된 행들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3열 그리고 6열, 7열에 NA 값들이 잔뜩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N공사 언더바 민에 가면 3열, 6열, 7열이 전부 다 빠진 채로 NA 값이 있는 레코드들이 전부 다 사라진 채로 담겨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전체력은 하나 배우셨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넉넉할 때는 굳이 임피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NA 값이 있는 행들을 그냥 다 날려서 실제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또 현상을 왜곡하지 않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장소하고 의상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네, 직장에서의 짜투리 시간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조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더 빨리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다시 집에서 마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는 앞에 촬영분에서는 NA.omit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NA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들 행수를 전부 다 지우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N04 언더바 m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밑에 결과들을 밑에 목표들을 하나씩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분포 유무를 확인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정규분포 확인하는 건 제 영상 깜신의 통계 왕초보 탈출 6탄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에는 자세한 설명은 되도록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러면 먼저 체중에 대한 변수가 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체중이 뭐냐? 그러면 저번에 그레주에이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질본 국건형 데이터셋, 코드셋이라는 엑셀 파일, 이건 이제 배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고, 제가 나눠드린 그 파일에도 있을 겁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놨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체중이 어떤 변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파일인데도 노트북에서 열리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컬럼과 그러니까 그 레코드 수, 행의 열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또 컬럼 수가 많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면 엑셀 파일이 되게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엑셀이 작업의 편의성은 높은 대신에 작업의 효율은 낮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잘 쓰지 않는 거고요. 체중이라고 검색을 여기다가 짠 하면 1년간의 체중 변화 여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요. 하나씩 넘겨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설문 참여 당시의 체중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쭉 찾아서 하나씩 보면 소아청소년 1년간 체중 증가량이라는 항목도 있고 1년간 체중 조절 여부, 뭐 체중이 너무 많죠? 조금 더 전 답을 알고 있어갖고 마음이 급한데 한참 뒤에 있겠네요. 이거 보시면 뭐 체중 조절 방법, 처방 체중 감량제를 복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이미 다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체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보시면 아직도 이게 HE 언더바니까 B로 시작하는 지금 단어잖아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슈리가 답변하지 않겠다네요. 이 근처에 체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중 찾기가 이렇게 어렵네. 여기 있다. HE 언더바 WT. 네. 이렇게 체중과 관련된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체중을 찾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거 찾을 때 저는 하나씩 아까 그 검색에서 일일이 뒤로 넘어가면서 찾았어요. 내가 원하는 체중 변수가 뭐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가끔은 2007년의 체중 변수와 2008년 체중 변수는 동일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바뀌면서 데이터의 변수명이 간혹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문에 포함되는 보기의 값이 뭐 3개에서 4개로 바뀐다거나 그러면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변수명도 약간씩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은 한 번씩 데이터가 실제로 각 연도에서 검색되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단은 h_wt라는 변수를 우린 찾았고요. 때문에 자, 정규분포 먼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지 알으려면 먼저 정규분포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분산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체중은 지금 연속형 변수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6탄에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께 강조했었죠. 먼저 정규분포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output이라는 되게 변수를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lm 함수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h_wt 그리고 물음표 성별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는 n04_min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풋에다가 이걸 담고요. 그 다음에 샤피로 테스트를 이용해서 레지드 함수를 써가지고 아웃풋에 담긴 값들을 잔착값으로 해가지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이 결과를 같이 보이려고 한번 제가 이 과정을 했던 건데요. 샤피로 테스트는 정규성 검증을 하는 함수죠. 샤피로 테스트는 보시면 에러가 나와서 실행되지 않았는데 샘플 사이즈가 약 3에서 5,000개 사이일 때만 돌아가는 함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정규성이 우리가 보통 정규성을 몇 개 정도 이상이면 검증하죠? 보통 뭐 30개 이상이면 뭐 정규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는 지금 24,871개 중에서 NA 값을 제외한 16,099명의 관측치를 검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숫자의 레코드를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때문에 5,000개가 넘는 이 데이터는 당연히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샤피로 테스트에서는 굳이 P값을 계산해서 알려주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틀림없이 6탄만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샤피로 테스트를 할 거고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 당황하실까봐 이 과정을 함께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등분산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산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등분산 유무를 확인하는 테스트는 바점 테스트였습니다. 바 테스트에다가 마찬가지로 h_wt 물결 그 다음에 섹스 그리고 데이터는 n04_min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값이 나왔죠? 값은 p밸류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그러니까 이건 등분산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하는데 등분산하지 않는 연속형 변수의 두 그룹의 평균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죠. 기억하세요? 제가 6탄에서 설명했을 때 보여드렸던 제가 그렸던 이 그림이 이겁니다. 자, 앞에부터 다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결과값이 연속형 변수인가요? 예, 체중은 연속형 변수죠. 정규분포를 하나요?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충분한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는 하고 있죠. 한다고 내려갈 수 있고요. 등분산을 하나요? 등분산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웰치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웰치스 테스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웰치스 테스트를 써서 바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체중을 비교해보고 두 평균 간에 두 평균이 동일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치스 테스트는 t테스트 함수에다가 그냥 똑같이 넣으면 됐던 걸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n04_min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대신에 바.equal 이퀄이라는 그 옵션을 여기서는 false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룹 1, 그룹 1이
네, 데이터셋에서 남자였고요. 그리고 그룹 2가 여자였죠. 남자의 평균 체중은 68.82651kg, 그리고 여자의 체중은 57.15811kg, 그리고 p-밸류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으로 매우 유의하게 두 그룹이 차이가 난다. 즉, 남자가 유의하게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런 뻔한 결론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density 플롯을 좀 그려가지고 실제로 이 우리가 구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번 사실 뭐 평균을 비교하는 건 그렇게 뭐 늘 놀라운 발견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개가 동질하다는 걸 증명하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연습 삼아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두 그룹이 차이가 난다는 게 실제로 직관적인 그래프 상에서도 그렇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density 플롯 그래프를 많이 쓰고요. density 플롯 중에서도 문건웅 교수님이 만들어서 배포하신 문북 라이브러리에 있는 density 플롯을 즐겨 사용합니다. 때문에 그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북을 아직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문북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미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인스톨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저는 문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러왔고요. 그러면 문북 안에 있는 density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h_wt 골뱅이 sex 하고 데이터는 n04_bin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density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그려졌네요. 보시면 어때요? 그룹 1에 해당하는 남자의 그래프하고 빨간색으로 남자가 그려졌네요. 자, 파란색이 여자인데 여자들의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남자에 해당하는 빨간색 선이 약간 체중이 위로. 그래서 그 각각의 포물선이 이 종 모양이 갖는 평균값 한가운데 최고점만 비교해도 두 그룹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두 그룹이 동질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그래프상에서 직관을 이용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더구나 아까 우리가 등분산을 검증할 때 두 개의 등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같이 보이죠? 여러분 느끼셨나요? 높이가 비슷해야 분산, 높이가 비슷하고 옆으로 퍼져 있는 종 모양의 폭이 비슷해야 등분산인 거죠. 분산이 동일한 건데 보시면 높이가 달라. 그러니까 여자 그룹이 더 삐쭉하죠. 분산이 더 적은 겁니다. 평균에 해당하는 값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때문에 두 그룹, 남자와 여자의 그룹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아까 통계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해 보셨습니다. 6탄에서 깜신의 통계 왕초보 탈출 6탄에서 가지고 배우셨던 작은 예제와 느낌이 사뭇 다르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세 그룹의 평균도 비교해보고 이제 차차 하나씩 뒤로 진도를 나가면서 다양한 실습들을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연구자들에게 분양 중인 빅데이터 데이터셋들을 이용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건양대 의대 정보의학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